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2021년 공공혁신 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대 시장인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조달 연계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업은 공공혁신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 현장 실증 지원 사업으로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우수조달 물품 심사 시 품질 소명자료 제출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야입니다. R&D와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수요에 대한 R&D,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R&D 유형을 지원,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운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은 두 번째 유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은 첨부의 RFP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총 정부 출연금은 61.5억 원이며 과제별 지원 예산은 RFP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될 과제들은 협약 체결 후 내년 말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 기획,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요기관은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혁신 수요를 제출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 제품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공수요기관도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이 완료된 후에 전담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R&D 과제 수행기관은 혁신 수요에 대응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합니다. 공공조달 혁신지원단은 수요 발굴, 기획, 모니터링, 사업화 단계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입니다.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인 기업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민간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코로나19 특별지침에 의거하여 부담 비율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른 민간 부담금 비율입니다.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비율은 중견기업의 경우 2021년 총 사업비의 65%, 중소기업은 80% 이하입니다. 또한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021년 정부 출연금 5억 원, 2022년 정부 출연금 5억 원 총 10억 원인 과제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차년도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5억 원, 민간 부담금 1.25억 원, 여기서 민간 부담금 1.25억 원은 현금 1,250만 원, 현물 1억 1,250만 원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차년도 사업비는 코로나19 특별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3페이지에 있는 기존 규정대로 민간 부담 비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준입니다. 동사업은 R&D 과제로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과제 종료 후 기술 실시 계약 체결 후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술료는 경상 기술료로서 개발 과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납부하시게 되며 납부 상한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운영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표 안에 10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RFP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세부 내용은 첨부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연도별 지원 금액은 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제가 불성실하게 종료되지 않는 경우 혁신 제품 및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운영과제의 세부 사항은 RFP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첫 번째, R&D 유형의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우수 조달 물품 등록이 가능한 일부 중견기업만 가능하므로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기관에 대한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으나 공공혁신 수요를 제출했던 공공기관이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 전담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운영과제는 수요 발굴, 기획, 과제 모니터링, 조달, 인증 컨설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내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처리 기준입니다.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본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중 5. 재무 현황 조건은 코로나19 특별 지침에 따라 이번 공고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된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3책 50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전담기관에서는 사전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R&D 과제 유형에 대한 평가 항목은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조달 혁신지원단 운영과제에 대한 평가 항목 또한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과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하며 다수의 과제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합니다. 평가 시 우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대사항에 해당될 경우 우대사항 확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제 접수 시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우대 점수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은 본문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입니다. 과제 신청은 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 시스템의 K-패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업로드 시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증을 출력하여 접수 상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 확인증 상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과제 접수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월 21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시스템이 닫혀서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에는 전산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 저장을 해놓거나 접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오후 5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5시 이전에 제출 완료 및 접수 확인증을 출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D 과제의 경우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운영과제의 경우에는 4번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는 내용 없는 빈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문의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제의 보안 등급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보안 과제로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본 과제는 1차년도 종료 시점에서 진도 점검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RCMS를 사용합니다. 청년 인력 의무 채용 관련입니다. 규정상 5억 원 이상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동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5억 원 이상을 지원받기 때문에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셔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차년도에 5억 원이 넘지 않으나 2차년도까지 더했을 때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청년 인력은 1차년도에 고용해야 합니다. 표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현금 계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하 내용은 본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영리 수행기관의 경우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간접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보다 20%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양식 별첨 2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는 핵심 공정, 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안전관리형 과제는 없으나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비상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비 내에 계상해야 합니다. R&D 샌드박스 제도는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